안녕하세요. 중독 심리학을 하시는 여러분들과 동영상을 통해 만나게 되어 새롭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공부하랴, 아르바이트 하랴 여전히 고된 하루를 보내고 계시지요. 이 마음만이라도 힘내시기를 기원합니다. 돈의 주인이 아니라 노예가 되어가는 요즘 시대입니다. 우리 모두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 순응하고 살아갑니다. 돈의 위력에 자신의 인성이나 인격마저 무너지는 세태, 경쟁과 소비 유혹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교묘히 이용하여 코 묻은 돈을 갈취해가는 수법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정신 차리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늪에 빠지게 됩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연인, 친구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취약한 곳을 호시탐탐 노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 누가 누구인지 모르게 내 주위에 서성거립니다. 이 다단계나 보이스피싱, 박사방, 암호화폐, 불법 도박, 쇼핑, 먹방, 몸매, 얼굴, 운동, 약물, 스마트폰, SNS 등을 소비하라고 계속적으로 유혹합니다. 이런 시기에 덕성여자대학교에서 중독심리학을 개설한 것은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수강하는 것도 행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법 제도적으로 규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가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의 심리를 교묘히 악용하는 자들이 깔아놓은 그물을 피해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를 기르는 것입니다.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했던 것이 어느새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선 나 스스로를 점검하고 나의 파트너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가족, 이웃 친구들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 중독 심리학은 현대를 사는 우리들이 정글을 헤쳐나가는 나침반이고 지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도박에 빠지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남녀노소, 지위고하, 전문직, 노동자, 사업자, 학식 불문하고 누구나 빠질 수 있습니다. 이 배우자나 부모, 가족, 주변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도박 중독은 마음만 먹으면, 의지만 있으면 끊을 수 있다. 의지가 약해서 그렇다라고 말입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도박에 빠진 사람은 배우자나 부모, 자식, 형제, 가족, 친지, 친구까지 늪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배신감, 정오심, 불신, 의심병, 경제적 파산, 가족 해체 등 부정적 결과를 경험하고서도 전문기관에 도움 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중독 심리학을 배우는 여러분들은 이번 도박 중독 특강을 통해 도박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물론 내 가족, 친구, 파트너가 도박에 빠지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제 마음에 난 상처를 돌보며 악물겠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경험을 마음이 아픈 사람들과 나누고자 하는 상처 치유 길벗, 상처 컴패니언, 치유 컴패니언 정준용입니다. 2020년에 출간된 다친 마음 수리하기 저자입니다. 심리학을 전공했고요. 한국마사회에서 도박 중독 예방과 치료를 하는 육현센터장과 전문위원을 지냈습니다. 이번 동영상 특강은 1부와 2부로 나누어 시청할 것입니다. 1부에서는 도박의 실체를 알아보고 사람들이 도박을 하는 이유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의 다양한 도박 형태를 알아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사람들이 도박에 빠지는 이유와 도박에 빠지면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도박에 빠진 사람을 치료를 할 수 있는지, 또 그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은 있는지 등을 알아볼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왜 도박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가입니다. 우리는 도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언제든지 도박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도박은 매우 매력적이고 유혹적입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우선 감기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하잖아요. 우리가 감기에 걸렸을 때는 특효약이 아직 없습니다. 목이 아프거나 열이 나고 두통이나 근육통이 있는 증상만 완화시키는 처방을 받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휴식을 하면서 몸의 면역체계가 감기 바이러스를 쫓아내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감기는 감기 바이러스가 코와 목을 통해 들어와 걸립니다. 우리 몸이 외부 환경에 적응하지 못할 때 걸리는 것입니다. 감기에 걸린 사람과 있을 때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손과 입을 깨끗하게 씻지 않을 때, 또는 바깥 날씨에 맞지 않는 옷차림을 하거나 과로하거나 몸의 에너지가 없을 때, 영양이 결핍되거나 수면이 부족할 때, 또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감기에 더 잘 걸릴 수 있습니다. 감기를 예방하려면 감기에 잘 걸릴 수 있는 요인을 찾아 제거하거나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방법을 알고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박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박을 잘 모릅니다. 많이 듣긴 했지만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도박을 알아보지 못해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말에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도박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나를 먼저 알고 도박을 알면 도박에 빠지는 데 대한 면역력이 생겨 나와 소중한 사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도박은 우리가 구매하거나 소비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판매하기 위해 다양하고 교모하게 포장하고 유혹합니다. 도박은 인간의 본성인 놀이에 내기와 금전적 모험을 덧붙이는 상품입니다. 가위바위보 또는 사다리 타기 또는 달리기, 팔씨름 등의 음식을 내기하거나 동걸기 등을 덧붙이면 바로 도박 상품을 만들어서 나누어 소비하는 것입니다. 도박은 사전적 의미로 건 돈을 잃어버릴 위험을 감수하고 돈을 더 많이 딸 수 있으리라는 욕심으로 불확실한 사건에 돈을 거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면 도박을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4가지에 해당하면 도박 상품을 소비하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결과가 불확실한 사건이어야 합니다. 세상에 확실한 게 있을까요? 확실하면 모두가 결과를 알기 때문에 내기를 못 하잖아요. 아마도 사람은 태어나면 언젠가 죽는다는 것은 확실하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500년 전에 태어나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을 보지 못했을 테니까요. 두 번째는 위험을 안고 하는 행동이어야 합니다. 은행에 정기적으로 고정금리를 보장해주는 예금이나 적금에 가입하는 것은 위험이 매우 적고 안전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상가 건물이 나왔는데 돈을 투자하면 은행 금리의 10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돈을 걸면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 좋은 조건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면 그 사람이 다 투자하면 될 것을 굳이 남에게 권할 이유가 없겠지요. 이제 세 번째는 딸 것이라는, 얻을 것이라는, 이길 것이라는 환상이나 기대,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욕심내는 만큼 도박 상품을 만든 사람도 똑같이 돈을 따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내가 가진 돈이나 심지어 자신의 신체 장기도 포함되는 유무행의 것을 거는 행위입니다. 위의 4가지에 해당하는 것은 인간의 거의 모든 행위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나 결혼하는 것이나 선거에 나서는 것, 부동산을 투기하거나 주식, 보험, 로또, 스포츠 토토, 윷놀이, 화투, 사다리 타기, 가위바위보, 카지노, 경마 등이 다 해당됩니다.
도박을 말할 때 윤리적이나 도덕적, 법적, 문화적 잣대로 바라보면 바로 보지 못합니다. 가치 중립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하는 행위가 도박 상품을 소비하는 행위인지 아닌지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도박 상품은 환경에 맞춰 변이를 잘 일으키는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IT 기술의 발전과 다양한 금융 상품의 개발에 따라 어떤 것이라도 도박 상품으로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10대들까지 도박 상품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도박 상품을 만들어 퍼뜨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 온라인 도박 상품에 더욱 빠져들고 있습니다. 또한 도박 상품은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의 언어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한 외환 딜러는 시장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해 회사에 조언을 하면서 도박 용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도박이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것을 도박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것이 경제적 지식으로 치장하려 할 때 이제 생긴다고 합니다. 필요한 것은 동물적 감각이다. 달러가 오른다, 파운드가 내린다. 베팅하라. 즉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식의 단타 매매나 파생 상품 등 고위험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나 부동산 투기 열풍도 도박 상품을 소비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과 가족, 친구 등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내가 도박 행위에 책임을 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명칭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도박 속성을 지닌 상품을 구매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순간의 반응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책임지는 행위를 하는가, 무책임한 행위를 하는가, 그 순간에 결정됩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즉 responsibility는 깊이 신중히 관찰하고 반응하는 능력, 즉 리스판서, 숙고 반응이 있다는 뜻입니다. 무책임한 행위는 습관적으로 즉각적인 자동 반응, 즉 리액션을 하는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행위에는 숙고 반응, 깊이 생각하고 하는 반응, 리스판스 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언제 어디서든 자신도 모르게 도박 상품을 소비하게 되고 도박의 늪에 점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인간은 최소한 6,000년 전부터 우연한 사건에 내기를 걸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랍 신화에서 제우스, 하디스 그리고 포세이돈이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우주를 천국, 지옥, 바다로 나누었다는 세계 창조 신화에서도 내기를 했다는 상황이 담겨 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 원시백화에도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고대 바빌로니아에서도 도박에 대한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BC 3000년 전 현재 주사위와 같은 모양의 상하 주사위가 존재했다고 합니다. 이 주사위가 그리스나 로마 지중해로 전래되었다고 합니다. 고대 중국과 에트루리아인들의 귀족들 장례의식에서 노예 2명이 죽을 때까지 싸우게 해서 진 사람을 저승길에 동행시키는 내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로마인들도 원행 걱정해서 검투사들의 경기를 보면서 환호하고, 즉 생사의 갈림길에 선 검투사들의 그 경기에 누가 이기고 누가 죽는지 내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인들은 주사위 놀이를 했으며 마차의 수레바퀴 살에 화살이나 돌멩이를 던져서 들어가는 순서에 따라 내기를 했습니다. 이는 현대의 회전식 복권 추첨기의 원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로마의 복구와 재건 사업의 자금 마련을 위해서 당첨금으로 노예나 집, 배 등을 지급하는 복권을 만들었다고도 합니다. 네덜란드는 1400년대부터 근대적 복권 발행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이탈리아의 피렌체 지방에서 최초로 로또 복권을 이제 발행했다고 합니다. 1826년 베니스에서는 대중 도박장을 합법화시킵니다. 카지노 어원이 되는 카지니에서 도박을 이제 했다고 합니다. 또한 독일은 최초로 카지노에 룰렛 테이블을 도입하고 베팅용 칩을 사용함으로써 카지노 전성기를 이제 누렸다고 합니다.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의 노름편에 보면 노름의 역사는 매우 오래여서 그 유사 이전부터 행하여져 왔으며 미국 콜로라도 계곡의 원시 유적이나 아리조나주의 동굴 벽화에는 주사위를 던지는 사람의 모습이 새겨져 있고 로마의 바실리카 유적 대리석에 새겨진 선들도 각종 선들도 노름을 위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합니다. 이집트에서는 기원전 1600년 타우 세나트라는 도박이 있었다고 하며 이 밖에 성서에도 제비뽑기를 하였다는 기록이 보이며 동양의 경우 노름에 쓰이는 카드는 인도에서 생겨났고 중국에서는 역사 초기부터 노름이 성행하였다는 기록이 사기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노름이라고 할 수 있는 투전은 조선시대 숙종 때 중국에 자주 드나들던 장hen이라는 사람이 가져온 것으로 전해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영조 초기부터 널리 퍼져서 서울은 한성은 물론 전국 산간백지에서도 크게 유행하였다고 합니다. 이 과도한 도박은 노동의 의미를 이제 약화시키고 사회 질서를 흔든다는 이유로 옛날부터 제약시해왔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도박을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노예행위에 처했으며 그리스는 도박을 가장 큰 제약으로 여겼다고 이제 합니다. 이 로마도 농신의 날을 제외한 모든 날에는 도박을 불법화했으며 영국은 1190년대에 하루 24실링 이상 베팅을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프랑스는 1837년에 모든 카지노를 불법화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투전이 도둑질보다 더 큰 해를 끼친다고 하여 이를 법으로 굉장히 은검했으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내기와 노래에 대한 본성은 아주 강력해서 어느 시대에도 완전히 도박을 건절하지 못했습니다. 현대사회 도박은 1929년 미국 월가의 탐욕으로 인한 경제 붕괴,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점점 투기적 경제의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박 상품의 제조와 공급도 대규모 상업화되었습니다. 또한 IT 과학기술의 확산과 관광과 여가산업의 발전, 그리고 국제금융시장의 확산으로 세계 모든 나라에서 도박산업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박 상품은 세계 경제에 통합되었고 도박자들은 국경을 넘어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심각한 것은 이제 정부의 규제와 통제를 벗어나 세금을 내지 않고 불법적으로 도박 상품을 만들고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대사회의 도박 상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편의적으로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가에 따라 이제 나누어 봤습니다. 먼저 놀이기구를 이용하는 도박 상품으로는 유치나 주사위, 바둑, 화투입니다. 화투를 가지고 불법적으로 온라인이나 불법 하우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전문 기계를 이용하는 경우는 슬롯머신이나 각종 전자오락을 가지고 사행성 PC방, 빠찡코, 인터넷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를 이용하는 것으로는 각종 복권이나 로또가 있습니다. 또 동물만을 이용하는 것으로는 개나 소, 닭, 미꾸라지, 거북이, 타조, 달팽이 등 매우 다양합니다. 경견, 투견, 소싸움, 불법 온라인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운동기구를 이용해서 하는 도박 상품으로는 축구나 야구, 모터보트, 자전거, 자동차 등이 있습니다. 스포츠 토토, 경륜, 경전 등이 있습니다.
사람이 동물과 함께하는 운동 경기를 이용하는 도박 상품으로는 말과 기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제 경마가 해당됩니다. 그 밖에 일상생활에 친숙한 경제행위라고 생각하는 투자와 투기성 도박 상품들이 있습니다. 단타성 이제 주식이라든지 선물 옵션, 부동산 투기, 암호화폐 투기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 사회의 도박 상품의 유통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사행산업감독위원회에서 2019년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OECD 국가별 GDP 대비 도박 산업 규모는 30개 국가 중 호주가 1.3으로 가장 크고 이탈리아, 캐나다, 영국, 일본, 미국 그리고 한국은 14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도박 속성을 가진 상품을 소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궁금하지요. 스릴 추구와 에너지 충전을 위한 여가 활동 수단으로 도박 상품을 이용합니다. 도박 상품을 구매하고 소비하는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공간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또한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내기 실력이나 정보 분석 실력, 속임수, 기술 등을 남들 앞에서 과시하고 우쭐하고 칭찬받고 싶은 욕심으로 도박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을 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상적인 소비의 한 행태로 도박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보다 빠르게 성공을 이루고자 하는 환상을 가질 때 도박 상품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성공 조급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나 정상적인 계층 상승의 통로가 막혀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 도박은 남을 해치지 않고 빠른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지름길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한편 힘든 노동을 하지 않고 짧은 시간에 쉽게 돈 벌고자 하는 도둑 심보 같은 욕심으로 도박을 한다고 판단됩니다. 사람들이 도박에 빠지는 이유로는 도박자가 도박을 시작하는 순간 일상적인 근심 걱정과 내가 하는 일과를 남겨둔 채 일시적으로 실제 그 세상 세계 밖의 환상의 세계로 발을 내딛는 겁니다. 도박을 하는 동안 도박자는 주변 세계를 완전히 차단시키고 모험과 꿈꾸는 흥분의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도박 상품을 소비할 때의 긴장감과 스릴이 도박자를 완전히 사로잡습니다. 도박 행위의 스릴은 도박판에서 도박자가 자신의 베팅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긴장감이 확 높아졌다가 사라지는 과정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도박자는 감각의 동물이 됩니다. 주변을 보지만 실제로는 인식할 수 없습니다. 주변에서 무슨 일이 진행되는지 지각은 하지만 진정으로 인지하지는 못합니다. 긴장감 때문에 의식이 산산조각이나 정신이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바로 이 상태에서 도박자는 호흡이나 심장박동, 혈압 등이 올라가고 아드레날린 분비가 증가하는 등 생리적 변화가 나타납니다. 도스토옙스키의 도박자라는 소설에 나오는 알레스키는 카지노 룰렛에 돈을 걸고 이긴 다음에 심장과 폐부를 파고드는 것 같은 강렬한 흥분을 경험하면서 나는 도박자였다. 나는 그것을 바로 그 순간에 느꼈다. 나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떨고 있었고 내 머리는 욱신욱신 쑤셨다라고 되뇌었습니다. 또한 정상적인 노동에 대한 대가는 시간이 걸리지만 도박의 결과는 적시적입니다. 적시성은 무노동의 대가에 대한 매력에 빠지게 합니다. 그것은 불만족스러운 현실을 한순간에 뒤집고 싶은 일확천금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우울하고 불쾌한 기분을 줄이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박을 하는 도박자도 만족스럽지 않은 현실과 고통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도박을 또한 이용합니다. 우울과 권태로움,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박을 합니다.
현실이 만족스럽지 않고 자신에 대해 불만이 많을수록, 자존심이 낮을수록,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그러면서 스트레스나 우울감을 해소할 기회나 방법이 부족할수록 도박에 의지할 가능성은 점점 커집니다. 이 도박이 일종의 환상세계로서 일상생활의 일과로부터 분리된다는 것은 도박에 몰두하는 동안 사람들이 평상시 자신의 행동을 지배하는 제약들로부터 일시적으로 해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박을 하는 순간 평소에 억압했던 욕구, 동기, 갈망, 꿈, 소원을 일시적으로 성취하는 자기로 사는 하루살이 역할의 또 다른 자기 정체성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경마를 예상을 잘해서 잘하거나 또는 포커와 같은 게임에서 기술과 지식의 과시를 통해 도박자들 사이에서 전문가로 존경과 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자기 고향의 욕구가 강한 사람은 도박판에서 크게 한 판 따면 다른 사람에게 선망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돈을 따는 순간 다른 곳에서는 대우를 받지 못했지만 도박판에만큼은 우쭐할 수 있고 누구보다 우월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도박 한 판의 긴장감은 매우 짧습니다. 그렇게 강도가 센 감각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아주 짧은 순간 동안만 유지됩니다. 곧바로 허탈감을 느끼고 현실은 심심하고 몸이 건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건태로움을 느끼지요. 바로 파스칼은 도박이 건태로부터 벗어난 유용한 방법인 동시에 위험한 방법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도박은 우리를 자극해서 기분 전환을 시키기 때문에 유용하지만 결국에는 원래의 지루한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이 도박 상품 소비는 아주 짧은 시간에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흥부는 잠시만 경험하고 건태를 또다시 느낍니다. 그래서 도박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 도박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 성찰을 또한 잘하지 못합니다.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변명합니다. 배우자나 부모, 가족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어. 또 빚을 갚아주지 않았어. 또 운이 따르지 않았어. 딸 수 있었는데, 잡을 수 있었는데 배팅 기회를 놓쳐서 등등 갖가지 이유를 자기 탓이 아닌 남 탓으로 돌립니다. 도박으로 돈을 딸 수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나 욕심을 가지고 도박 상품을 소비합니다. 확률과 우연에 의해 돌아가는 도박의 원리를 모르고 자신이 이를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합니다. 도박자는 땄을 때의 경험을 과대평가하고 또는 잃었을 때의 경험을 가소평가하는 선택적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도박을 하는 사람은 흔히 잃은 돈이 아까워서 다시 도박을 한다고 말합니다. 본전 회복을 위해 도박을 하겠다는 겁니다. 가족들이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도박에서 잃은 돈을 갚기 위해 돈을 빌려서 도박을 해서 따서 갚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박자가 돈을 잃은 곳에서 회복을 꿈꾸는 모순을 도박자의 역설이라고도 합니다.